네, 안녕하세요. 평생투자 파트너입니다. 네, 오늘은 2018년도 10월 4일, 네, 오늘은 목요일입니다. 자, 오늘도 오전 시황 한번 같이 보고, 네, 좋은 말 한번 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전 시황 이제 분위기라는 이제 주제로 저희가 글을 한번 써드렸고, 뭐 글을 한번 좀 짧게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뭐 현재까지 봤을 때는 분위기는 좋지 않습니다. 그쵸? 분위기가 좋지 않다라는 것. 그러니까 뉴욕 증시의 어떤 분산도 나오고, 그리고 채권 수익률도 급등을 하고, 그리고 이제 달러가 강세가 됐죠. 원화가 약세가 됐고, 우리 지수에 좋지 않은 어떤 영향을 줄 가능성은 좀 높아졌다라는 것. 그런 과연 추세가 꺾일까? 혹은 단순 조정으로 마무리될까? 그리고 오늘 우리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줄까? 아니면 선반영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어떤 좀 생각을 안 해볼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아직은 하락보다는 조정에 좀 무게를 두고 싶다라는 것이고요. 그러나 조정이라고 단정하기도 좀 어렵겠죠. 그래서 조정이 깊어지면 하락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냥 조정에 무게를 두는 것. 하지만 깊어지면은 조정이 아닌 하락으로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번 주 우리 시장을 좀 조심스럽게 지켜봐야 한다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반등이 나올 것이라는 어떤 희망의 긍정론도 좀 위험하고 하락이 깊어질 것이라는 공포의 어떤 부정론도 위험해 보입니다. 아직까지는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냥 지수 그 자체에 집중하는 것. 그러니까 포트폴리오를 관리하는 것이다라는 것. 그래서 혹시라도 지금 현재 뭐 신용으로 매수한 어떤 주식 물량이 있다면은 좀 줄이거나 완전히 상환을 좀 고려해봐야 하는 좀 시기인 것 같고요. 우선 추가 매수보다는 짧은 이익 실현 혹은 물량 축소를 좀 고려해봐야 할 시기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뭐 시장의 방향성은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대비를 해놓는 건 뭐 절대 나쁜 건 아니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좀 생각을 그런 시기이다. 일단 신용 좀 축소, 그쵸? 물량 포트폴리오 정비 이런 시기인 것 같다 정도로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뭐 시장의 방향성 오늘 내일 좀 지켜보면서 조심스럽게 좀 대응을 해보자 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뭐 크게 달라진 내용은 없죠. 그쵸? 크게 달라진 내용은 없고 가볍게 저희가 한번 좀 글을 써드렸고요. 자, 오전 시험 가볍게 여기서 좀 마치도록 하고 이제 도서, 그쵸? 제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책 내용을 한번 좀 보도록 할 텐데 이거는 지금 제시 리버머의 그 어록을 모아놓은 그 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가볍게 한번 읽어보시기를 좀 추천을 드리고요. 마인드셋 하기에는 괜찮으니까요. 그쵸? 그래서 한번 좀 읽어보시고 자, 오늘 한번 좀 진행을 한번 해볼 내역은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라는 주제로 먼저 어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한 가지 일에 몇 년씩 집중해서 매달리면 대개의 초보자들과는 전혀 다른 자세로 그 일을 대하게 된다. 이 차이가 바로 프로와 아마추어를 구분짓는 것이다 라는 건데요. 사람들이 투기적인 시장에서 돈을 벌거나 잃는 것은 그 일을 어떻게 바라보는가에 달려있다. 일반 대중은 자기가 기울이는 노력에 대해 아마추어 애호가의 시간밖에 갖고 있지 못하다라는 것. 그러니까 자기중심적인 사고가 좀 지나치게 강해서 생각이 깊지 못하고 철저히 파고들지도 않는다라는 것. 네, 반면 프로는 돈을 벌어야 한다는 점보다는 자신이 옳은 일을 하고 있는가에 관심을 갖는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익이 아니라 무언가에 전력을 기울이다 보면은 이익은 자연히 따라온다라는 점을 당연히 알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무릇 그 트레이더란 프로 당구 선수가 하듯 게임을 해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당장 눈앞의 수만 생각하지 말고 멀리 몇 수 앞을 내다보는 것이다. 그래야 본능적으로 자기 포지션에 맞게 게임을 풀어나갈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덧붙이는 말이 주식시장은 20명이 실패하면 1명 정도가 성공하는 곳이라고 이제 말을 하잖아요. 물론 이것보다 더 안 되는 경우도 있겠죠. 한 100명 중에 5명 뭐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렇죠? 그만큼 돈을 벌기가 어려운 곳이다 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마추어들은 열심히 연구하지도 않으면서 단기적으로 큰 수익을 노리고 높은 리스크를 감수합니다. 반면 프로는 장기적으로 리스크를 줄여가면서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당연한 말이지만 물론 돈을 벌려고 하는 것이기는 맞죠. 하지만 무언가에 좀 전력을 기울이다 보면은
이익은 자연히 따라온다라는 점. 그러니까 마인드의 차이가 완전히 다르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좀 생각의 전환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또 저도 한번 해보고요. 그래서 또 넘어가서 두 번째 어록을 보면은 투기를 하지 말아야 할 사람. 좀 짧은 내용이니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투기라고 하는 게임만큼은 언제나 그렇게 흥미진진한 게임도 없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 게임은 어리석은 사람이나 정신적으로 좀 굼뜬 사람, 감정 조절이 잘 안 되는 사람에게는 어울리지 않는다. 단번에 벼락부자가 되려는 투기꾼에게는 더더욱 맞지 않는다라는 것. 이런 사람들은 불행 속에서 좀 죽음을 맞이할 것이다 라고 좀 아주 극단적으로 이제 말을 해놨죠. 그러니까 이거는 주식 투자 기술, 이 주식 투자의 기술이라는 책의 첫 구절인데요. 이 주식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을 아는 것. 그러니까 자신이 투자에 적합한 성격인지 먼저 생각을 해봐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리스크는 얼마나 받아들일 수 있는지, 시장을 공부하는데 기꺼이 시간을 낼 수 있는지, 투자하는 게 정말로 즐거운지, 이런 것까지 좀 곰곰이 따져본 다음에 시작하는 것이 좋다라는 말이 되겠죠. 자, 우리 넘어가서 또 세 번째 어록을 한번 보면은 투자자는 월급쟁이가 아니다 라는 것, 네, 한번 보도록 할게요. 경험이라는 빚을 통해서 이 주가를 읽었을 때는 항상 돈을 벌었다. 그러나 정말 바보짓을 했을 때는 돈을 날려야 했다. 나 역시 예외일 순 없었다 라고 합니다. 그렇지 않은가? 현재의 시장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채 늘 뭔가를 하려는 욕망이야말로 많은 사람들이 월스트리트에서 돈을 날리는 이유다라는 겁니다. 주식시장에서요. 심지어 좀 프로페셔널이라고 하는 이들조차 마치 고정급여를 받는 것처럼 매일 주식시장에서 이 돈을 벌어가야 한다라는 강박관념에 좀 사로잡혀 있다라고 이제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시 리버머도 이제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데이 트레이딩, 하루 만에 사고 파는 데이 트레이딩은 결코 바람직한 투자 방식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물론 하셔서 잘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웬만한 투자자들은 어렵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이 주식에 투자하겠다고 마음을 먹었다면 모름지기 한 해에 한두 번 찾아오는 시장의 큰 흐름을 노려야지 매일같이 좀 푼돈을 벌겠다고 불나방처럼 뛰어들어서는 안 된다라는 게 이 제시 리버머의 일관된 주장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제시 리버머도 한평생을 트레이더로 살아왔잖아요. 한평생을 트레이더로 살아오면서 꾸준히 밀었던 게 푼돈을 벌겠다고 뭐 하루 만에 뭔가를 하지는 말아라. 큰 흐름을 봐라. 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점을 한번 좀 새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넘어가서 네 번째 어록을 한번 보면 프로의 냉정함과 자신감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자,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는 시장을 상대로 한 게임이 나를 사로잡았고 3시 이후에는 삶이라는 게임을 즐겼다. 그렇다고 오해하지는 말기 바란다. 방탕한 생활로 인해 내 사업에 지장을 주는 일은 절대로 없었다. 내가 돈을 잃었다면 그것은 내가 틀렸기 때문이지 뭐 과도한 유흥을 즐겼기 때문이 아니다. 주의가 산만해지거나 이 술에 취해 손발이 떨리는 바람에 게임을 망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라는 겁니다. 정신적, 육체적 어떤 안정을 해치는 어떤 것도 이 제시는 견딜 수 없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예전이죠. 예전에 이제 제시는 통상 밤 10시 전에는 잠자리에 든다라고 합니다. 굉장히 건강한 삶이죠. 이 젊은 시절부터 나는 절대 밤늦게까지 있지 않았고 충분한 수면을 취하지 못하면 일을 제대로 할 수 없기 때문이었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잃는 돈보다는 버는 돈이 더 많았고 그랬기 때문에 굳이 내 삶의 즐거움을 없애버릴 필요를 느끼지는 못했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이 벌리기 때문에 그만큼 더 절제를 하게 되고 방탕한 생활을 하지 않게 된다. 왜냐면은 그 순간 자기 자신의 삶이 좀 무너질 수 있기 때문인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제 시리버머의 좀 전성기 시절 모습이고요. 그는 이제 매일 시장에서 공부를 했고 좀 사치로운 생활을 조금은 즐기면서도 약간은 무절제한 어떤 그 중립을 잘 지키는 그런 이 중간에서 자신의 사업에 지장이 주는 일은 없었다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슬프게도 말년에 완전히 이제 다 은퇴하고 말년에는 알코올 좀 의존증에 시달려야 했고 마지막에는 결국 우울증으로 인해 좀 자살을 하게 되는 그런 이제 상황까지 갔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 돈을 뭐 다 잃어서 이제 우울증에 걸렸다기보다는 어떤 삶에서 이제 뭐 이제 술에 의존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어떤 그쵸 와이프 그쵸 가정의 어떤 또 불화
이런 문제로 좀 우울증에 시달렸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마지막에는 좀 결과적으로는 좀 좋지 않은 어떤 생을 마감을 했지만 이 성공하는 투자자가 되려면 정신적으로는 물론 육체적으로도 건강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봤자 결국 건강이 나빠지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잖아요. 그쵸? 힘들게 다 돈 벌어놨는데. 그쵸? 그래서 정신도 그렇지만 육체적으로도 건강을 해야 한다. 물론 어, 저희도 항상 다이어트를 해야 된다라고 이제 저희끼리 항상 이제 입버릇처럼 말을 달고는 사는데 사실 그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쉽지는 않은데 좀 굉장히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뿐만 아니고 육체까지도 조금 더 건강해지도록 네, 저희도 좀 노력을 더 많이 해볼까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나머지 분들도 네, 저희 이제 구독자분들이나 저희 회원분들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도 오늘 하루 화이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